여수산단 녹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4,500톤이 발견됐습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누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조차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사택 부지의 아파트 개발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기업 한화가 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게될 여론의 지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찜통 더위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자 축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삼계탕 업소는 높아진 가격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부울경과 충남, 충북 지역에서 열립니다. 당권 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산단의 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 수천 톤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산단 녹지로 지정된 곳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누가 언제부터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진행된 여수 산단의 공장 증설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기초공사를 위해 판 땅 속에서 폐 전신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불법으로 매립한 건축 폐기물입니다. 폐 전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산이 오래 혼자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 일부 구간을 땅을 파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해당 장소는 대기오염 차단을 위해 설치한 여수 산단의 녹지였던 곳으로 공사 시작과 함께 불법 매립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발견된 폐기물 양은 4,800톤, 처리 비용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불법 매립된 건설 폐기물에서는 중금속 등이 유출돼 토양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묻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게 최대한 행위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대규모로 고쳐졌다는 거는 일단 과거에 어느 시기에 거기다가 매립 정황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수산단 녹지가 건축 폐기물의 불법 매립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나머지 녹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사택 부지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며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역 사회에 논란이 확산되며 한화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여수 도심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사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화는 여수시에 제출한 아파트 개발 사업 서류를 거둬들이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소했어요. 이런 취하 신청을 하신 거죠. 7월 18일 하나 이제 내부 사장님도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아요. 한화가 수천억 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담보된 2,900세대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접은 건 특혜 시비가 큰 부담이 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5층 이하로 묶인 고도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풀어달라고 여수시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시비가 거세게 일었고 이 부담을 결국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사업자 몫인 아파트 주변 기반 시설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철저하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모습까지 보이면서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화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수산단 대기업 도심 사택이 13곳이나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재개발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수 전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건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특혜 시비만 낳은 채 사업을 접어 한화 아파트 개발은 당분간 재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고도 제한이 없어 아파트 개발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롯데케미칼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수시가 인허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5.18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과거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5.18 폄훼 인사를 총선에서 지지하는 등 그릇된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식적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에 대해 부적격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지속되며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에서만 18,000마리가 넘는 닭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돼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 안의 소들이 선풍기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개 분무 설비와 환풍기를 가동해보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데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축들도 습한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땀샘이 없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닭과 돼지는 최근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폐사한 가축의 수는 가금류 18,600마리와 돼지 240마리 등으로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비가 왔다가 오후에 3시쯤에 한 34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찜통이 됐죠. 그 더위 때문에 되게 많이 죽었어요. 만마리가 된 것 같아요. 무더위 속에 태양 복사열이 더해져 축사 내부의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곳의 실내 온도는 27도로 설정돼 있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실제 온도는 35.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축산 농가에 약품을 지원하고 지붕 열 차단제를 보급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저희들은 이때가 가장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덥다는 중복입니다. 보양식으로 삼계탕만 한 게 없지만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선뜻 사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잘 익은 닭고기에 대추와 고명을 얹고 육수를 부어내니 먹음직스러운 삼계탕이 차려집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삼계탕 한 그릇에 기운을 차립니다. 예,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까 먹어봤는데 삼계탕 양도 많고 엄청 맛있었습니다. 기운이 불끈 나죠.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중복을 맞아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삼계탕 500그릇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이 더운 여름날 이 맛있는 음식 우리 복지관에서 잘 많이 드시고 튼튼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계탕 집은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이 밀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기는 했지만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날이라서 사무실 분들이랑 삼계탕 먹으러 같이 왔고요. 가격은 부담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더 힘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먹으러 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에 외식 대신 집에서 복다림을 하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닭고기와 한약재 등 삼계탕 재료가 놓인 판매대 앞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잇따랐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해먹으면 경제적인 좀 감축 효과도 있고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어서. 치솟는 물가와 찜통 더위 속에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름철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즐겼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휴가철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35명, 108명 수준이었던 100일의 감염 환자가 이번 달 현재까지 302명으로 늘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100일에는 최근 소아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는 오늘 업무 협약식을 열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5개 시도 순회 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에는 부울경과 충남, 충북 지역에서 열립니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혼전 양상을 보이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원들의 표심은 역시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5개 시도에서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제주 한 곳을 제외하고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 정당 어딥니까 여러분? 2위인 김두관 후보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에서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며 당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의 당대표 선거와는 다르게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는 초반부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와 김병주 후보가 1,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민석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이 치열한 3위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역들은 탄핵을 말씀하기가 두렵습니다. 주저합니다. 정봉주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리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 탄핵을 외치는 길거리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지역구 출신으로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민형배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며 8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일정 후반부에 몰려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후보들은 특히 다음 주말 열리는 광주 전남북 경선이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지역을 방문하는 등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친명 경쟁,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른바 수박 논란 등 변수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KBC가 여수산단 가스 유출과 유명 식당의 잔반 재활용 같은 시민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 보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최근 여수산단 독성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8시 뉴스를 통해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상태를 보도하고 최근 불거진 유명 식육식당의 위생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정보 프로그램인 도시락이 시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호평하고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라디오 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 1번지의 균형 있는 진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광주의 한 수입차 업체에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며 대표이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의 한 수입차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표이사의 성추행과 팀장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면서 그럼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해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업체 일부 직원들은 지난 1월 대표이사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고 팀장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복지법인이 무한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복지법인의 노인 학대, 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로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